삶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3단계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인생, 성격, 생활 습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세요.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 멘토 쇼프 씨는 제게 알려줬죠. 정말 큰 문제는 지금의 문제보단 앞으로의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라고 했죠. 전 처음에 가난했습니다. 쇼프 씨에게 돈이 없다 말하자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전 항상 걱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말했죠. 문제는 돈과 부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문제죠. 만약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어떤 변화든 가능하죠.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쇼프 씨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거든 일기에 그것을 적어 놓으라 합니다. 머리를 서류 보관용 캐비넷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일기장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차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검토해 보세요. 계속 기록하고 점검하면 언젠가는 신기한 날이 옵니다.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하여 당신의 은행 계좌랑 옷차림, 성격과 생활 방식에 나타나게 되죠. 아이디어를 일기장에 캡처해 놓지만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쇼프 씨는 제게 인생 조언을 했죠. 공부하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공부하세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을 공부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공부하세요. 운에 맡기지 말고 공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행운을 빌며 하루를 보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알아요. 이해합니다. 당신이 알아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할 순 있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인생에서 삶의 10분의 1만 살고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진 않겠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흘려보낸 거잖아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찾아보세요. 여기 인간이 무엇을 찾기 위한 최고의 덕목이 있습니다.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궁금해하세요. 쉽게 말하면 어린애 같은 호기심이죠. 아이들이 무언가를 정말 알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죠? 당신을 막 귀찮게, 성가시게 하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애들은 1000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면 또 다른 1000가지의 질문이 있겠죠.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정도로 말이죠. 이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무엇을 알아내야 할 때는 아이처럼 하세요. 예수는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처럼 하지 못할 거면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했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아주 훌륭한 조언입니다. 당신은 아이처럼 호기심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작동시켜 보세요. 이제 알아낸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전략이 필요하죠. 당신이 영업을 한다면 전략이 필요하죠. 아이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당신도 가정과 사회와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략이 필요하죠. 재정적 독립 전략과 투자 전략이 필요하죠.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적으세요. 계획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종이에 계획하세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누군가 대답하려고 하면 저는 말로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죠. 6개월 동안 전략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종이에 계획을 해야 합니다. 종이에 전략을 적고 당신이 알아낸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제가 아는 행동하는 것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행동이 바로 만병통치약이다. 연락을 하려면 수천 명에게 연락하고 만나려면 수천 명을 만나고 문을 두드리려면 수천 개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성공의 공식은 좋은 아이디어의 많은 양의 행동입니다. 당신의 배움이 지식으로 이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바보가 될 겁니다. 당신은 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스템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약간의 주의죠. 일생 동안 우리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작동시키되 그 방법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충분히 배워서 자르고 음영을 주고 가늘게 하고 모서리를 잘라 나름대로 쉬운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결국 값싼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작동하는지 찾고 그 방법으로 실행하세요. 비록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원칙을 굽히지 마세요. 이 단계에서 또 중요한 점은 빨리 배우는 사람이 되세요. 배우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요점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이 나와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30년 동안 해왔다고 말합니다. 만약 더 좋은 방법이라면 변화를 주십시오. 일단 해보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떤 사내는 같은 장소에서 코가 7번 깨졌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하죠. 이것은 시스템을 이기지 말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저녁, 내일 시작하세요.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하세요. 중요한 인생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성공은 자신의 됨됨이에 따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성공은 뒤쫓거나 쫓아다니거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자기가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 매력적인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의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헌신적인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이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물창고의 열쇠를 얻으려면 경제적 부, 영적 깨우침, 재정적, 사교적, 개인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의 성공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발전 방향이 당신이 지금 얻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뭐가 되고 있느냐가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직장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월급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입니다. 당신을 발전시키는 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발전하면 당신은 부정을 끌어들입니다.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개발이라는 주제는 저에겐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1살에 저는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25살부터 31살까지 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따라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첫 주제는 계절입니다. 계절을 이해하면 인생의 모든 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또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설명할 때 계절을 인용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절의 법칙들을 살펴봅시다. 제1법칙은 계절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계절은 정해져 있죠. 계절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계절은 변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절을 살펴보죠. 이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으로 윤곽을 잡아드릴 테니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겨울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원초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지구의 겨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겨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달력상 이 겨울은 우리가 매년 접하는 겨울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겨울, 대인 관계가 힘든 겨울, 개인적으로 힘든 겨울도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겪어본 겨울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인생은 겨울들입니다. 겨울의 핵심은 어떤 겨울은 길고 어떤 겨울은 짧다는 거예요. 어떤 겨울은 쉽게 지나가고 어떤 겨울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겨울은 항상 가을이 지나면, 그러니까 수학의 계절이 지나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울이 찾아오는 시기를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지혜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 겨울이 찾아왔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지난 90일과 다른 일을 시도하세요. 독서를 다시 시작한다든지와 같은 것들이요. 새로운 걸 도전하세요. 건강을 되찾는 행위 같은 것들 말이죠. 가족과의 관계 회복도 좋고 그 어떤 것이라도요. 시도가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쳐요. 왜냐면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공의 비밀을 그가 알려줬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론, 지금의 당신을 만들어준 건 현재 당신 모습을 그대로 가진 누군가로부터 과거에 끌렸기 때문이야. 이 말에는 몇 가지 작고 간단한 원칙들이 숨어 있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신다면 많은 것들이 설명될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탓하는 게 시장을 탓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져버리고 남 탓하지 않는 과정은 때로 어려운 미션입니다. 저의 멘토 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론, 여기 성공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일하고 있는 직업보다 자신 스스로에게 더 힘을 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한 후에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지요. 자신이 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더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하라.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한다면 먹고는 살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은 운을 창조할 것이다. 만약 제가 25살이었을 때 저를 만났다면 당신은 짐 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미 저를 알았어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좀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전혀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었지요. 여러분들은 짐 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저를 보면서 돈도 몇 푼 없고 잔고도 비었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에만 열심히였지 제 자신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간단한 원칙을 배우고 오늘 늦어도 내일부터 실행하실 거라면 오늘 밤까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일을 하고 시장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세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수익과 경제 상황을 다이나믹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일보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할 때 말이죠.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스킬들을 배워나가세요.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관대함을 배워나가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시장에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장담컨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승진, 그건 문제 없어요. 회사에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장담컨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이요? 그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죠.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하기만 한다면요. 외부적인 요인들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씨앗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씨앗이 뿌려질 토양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토양 위에 내리쬐는 햇볕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씨도 마찬가지고요. 사계절도 역시나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능한 모든 기적의 요소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놔두시고 여러분은 내면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철학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변화시키고 대화를 더 잘 할 수 있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의 모든 능력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변화된 내면이 자기 개발을 실행한다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쇼프 씨는 49세에 생을 마감하기 전 5년간 저에게 아주 간단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9학년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중퇴자였으며 대학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경험을 아주 쉬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만약 더 기술적인 내용들로 가득했다면 저는 아마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조언들이 신비로웠다면 저는 아마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은 기본적으로 직설적이었고 마치 ABC와 같은 것들이었지만 이전에 배워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었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전 한번 쇼프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에요. 그러자 그는 짐론 씨, 당신은 6년간 일했는데 왜 더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회사에서 주는 돈이니까요. 라고 반문했고 쇼프 씨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또 반박했어요. 맞아요. 이게 제가 받는 월급이라고요. 이 정도가 회사에서 주는 최대치일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니요. 이건 회사가 당신에게 주는 월급 정도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거 완전 새롭게 보는 방식이네요. 그죠? 그는 물었죠. 당신의 회사가 2배, 3배, 4배, 5배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진 않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긴 하죠. 쇼프 씨는 그러면 그건 회사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 회사가 짐론 씨한테만 주는 돈이겠죠. 만약 당신이 돈을 2배, 3배, 4배, 5배 더 많이 받을 수준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낸다면 회사가 돈을 더 줄까요? 아니면 주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아마도 주지 않을까요? 그러자 쇼프 씨는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가 말하는 자기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쇼프 씨에게 너무 비용이 비싸다 라고 말했죠. 그는 아니요, 비싼 게 아니라 당신이 여유가 없는 거죠 라고 말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보진 못했습니다 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치 높은 것들을 책장 꼭대기에 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할 자격을 얻기 전까지는 손이 닿질 못하죠. 만약 책장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는 책들을 밟고 올라서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모든 책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에 서게 만들어 줄 것이고 결국 책장 꼭대기에 있는 값진 지식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러한 개념을 배운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공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끌리는 무언가입니다. 이 문장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끌리는 무언가다. 성공은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는 것처럼 쉽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공은 매력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스스로를 끌리게 만드는 무언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겐 완전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만 했죠. 그 분이 저에게 말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이것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러시아 대륙을 3번 횡단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또 쇼프 씨가 가르쳐 준 게 있죠. 사업적 수익이 월급보다 낮다. 고등학생 때 아무도 저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대학교를 1년 정도 다녔지만 아무도 이걸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 수익이 월급보다 낮다. 월급은 먹고 살긴 해주지만 사업 수익은 운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살면서 운도 동시에 창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을 창조해내는 일은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라. 당신이 풀타임으로 먹고 사는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동안도 말이다.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매우 즐거워질 것이다. 단순히 아파트 임대료를 위해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운을 창조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가족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운을 창조하라. 그는 저에게 먹고 사는 것과 운을 창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운을 창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는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정보만 있다면요. 저는 25살 때부터 이러한 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쇼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입은 경제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철학과 직결되어 있다. 저는 진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는 경제가 더 좋아지기만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쇼프 씨는 아니요, 당신의 인생 철학이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그냥 운에 맡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쇼프 씨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대답하셨죠. 제 수입을 2배, 3배, 10배까지 혹은 제 수입을 2배, 3배, 5배, 10배 혹은 그 이상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자 쇼프 씨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원칙과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기간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방면에서 변화를 배웠죠. ABC와 같은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제가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전에는 색다른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가 알려준 이러한 기본 인생 철학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끌리는 무언가다. 성공은 추구하고 잡고 쫓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성공은 개발하는 것, 무언가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성공은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런 보물 같은 성공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 경제적 자유의 열쇠. 성공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끌리는 무언가다. 성공은 추구하고 잡고 쫓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성공은 개발하는 것, 무언가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성공은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런 보물 같은 성공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직접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프 씨는 하나 더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가 얼마를 버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얼마 받느냐가 아닙니다. 물어야 할 주된 질문은 바로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 입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 걸까? 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시니컬해진다면 시니컬리즘을 끌어당길 것이고 이러한 존재를 끌어당길 것이지요. 모든 자기계발의 영역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정도로 말이죠. 저는 31살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경제적 수치였을 뿐입니다. 25살 때부터 약 6년이 걸렸죠.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학생이 되어야지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세요. 돈을 더 버는 첫 번째 방법은 최저임금이 오르길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도 더 버는 방법이죠. 최근에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얼마나 걸렸죠?
물론 이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히 논리가 성립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말입니다. 돈을 더 버는 두 번째 방법은 연봉 상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우 타당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연봉은 언제 인상되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연봉 검토를 하죠. 검토할 때 당신이 안중이 없다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리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로 시급 5,000원에서 6,000원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또 다른 방법은 파업하는 겁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내가 요구해서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거는 아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더 요구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몇 천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부유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 환경 때문에도 아니고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요구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생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요구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의 인생 철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인생 철학이 뭘까요? 정답은 능력입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어떤 분들은 시급이 5만 원입니다. 최저시급보다 10배를 더 받아요. 어떻게 하면 10배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연봉 인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더욱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10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파업하면서 10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납득할 만한 대가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시급 5,000원에서 10배를 어떻게 늘릴까요? 10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변에 시급 50만원 받는 사람이 있나요? 제 친구 중 베버리힐스에 사는 변호사 몇몇 정도는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50만원에도 10배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시급 5,000원에서 5만원뿐 아니라 시급 5만원에서 50만원도 10배가 됐죠. 10배를 곱한 다음에 10배를 또 곱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좋은 나라에 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른 인생 철학입니다. 시급 50만원이 끝이 아닙니다. 최상의 소득이 있죠. 회사가 260억이라는 연봉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파업을 해서 그 연봉을 받나요? 아니요. 260억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 철학을 배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가치들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당신은 사다리 어디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을 잘 따른다면 말이죠. 몇몇 분들은 예전에 저한테 들었을 겁니다. 스승님이 말하길 직장 업무보다 자기 자신한테 더 투자하라. 직장 업무보다 자기 자신한테 더 투자하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25살이라는 나이에 또 말씀하시길 회사 업무에 충실하면 생계를 꾸릴 수 있어. 이는 훌륭한 것이야.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면 재산을 만들 수 있어. 신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철학은 생전 처음 접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면 시장에서 당신의 가치를 몇 제곱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가치를 더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핵심은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우리의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직장 업무보다 자기 개발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왜 누군가는 시간당 4달러를 벌까요? 그들은 시장에 별로 가치가 없어서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장 가치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귀중한 형제일 수 있고요. 공동체의 귀중한 일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있지요. 그러나 시장 가치로 봤을 땐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고 부르죠. 현실에선 당신의 가치가 없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말하길 더 많은 돈을 받으러 파업할 거야. 여기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 말하길 월급 인상을 기다릴 겁니다.
본인 가치를 올리는 게 월급 인상을 기다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굳이 기다리기보다 더 가치 있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더 가치 있어지는 건 말이죠. 왜 누군가는 1시간에 400달러를 벌까요? 그들은 시장에서 더 가치가 있어서입니다. 5년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말하길 우리 기업은 국제적으로 확장할 준비가 되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몇십억 정도는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례금으로 말이죠.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수십억을 받는 제2의 전화를 받았을까요? 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다호 시골 농장 출신입니다. 제가 25살 때 채권자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말하길 우편으로 빌린 돈 보낸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 주머니엔 10원짜리들 뿐이었죠. 은행에도 돈이 하나도 없었고요. 제 빚들은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5년 전 어떻게 수십억을 받는 제2의 전화를 받았을까요? 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변했다고요.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든지 수십억의 가치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있습니다.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하는 업무보다 자기 개발을 더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개념을 이해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직장에서 하는 업무보다 자기 개발을 더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건 말이죠. 사회 초년생으로 일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제 멘토 쇼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론 씨, 당신의 기록들을 한번 봅시다. 제 멘토가 묻기를 지난 6년간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 멘토가 말했죠. 당신은 엉망이군요. 그런 계획은 어디서 난 건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계획을 갖고 있었구나. 제 멘토는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요? 저는 0권이라고 대답했죠. 세상의 모든 지혜가 책 속에 있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지혜가 책 속에 있어서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벌 수 있고 원하는 모든 보물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지혜가 책 속에 있어서 책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당신은 지난 90일 동안 이런 책을 읽지 않았군요. 제 멘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엉망이군요.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기술 향상을 위해 또는 새로운 기술 개발하기 위해 몇 개의 수업을 들었나요? 더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교양 있어지고 건강해지고 영향력 있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것들을 위해 몇 개의 수업을 들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멘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엉망이군요. 만약 당신이 가난하다면 단언하는 가장 좋은 법은 나는 가난해 라고 그것을 메모에 써서 냉장고 앞에 붙여요. 그것을 당신이 매일 볼 수 있게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것은 말해줍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어딘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이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삶의 변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 시작 과정이 아무리 미미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절제력을 갖게 되면 그 절제력이 또 다른 절제력을 키웁니다. 그러면 바로 알게 됩니다. 당신이 이 긍정적인 움직임의 순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삶의 변화라고 해요. 이것은 수입의 변화도 가져와요. 이것은 건강의 변화도 가져오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적인 아기가 걸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듭니까? 아이들의 대답은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할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건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될 때까지. 이 말을 적어두세요.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기술이 항상 될 때까지 책을 읽을 것은 말이죠. 지식을 잘 다루게 될 때까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말이죠. 개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듣는 것을 말이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 실행할 겁니다. 기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연습 또 연습할 겁니다. 얼마가 걸린다 한들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인생 최고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의 멘토는 저에게 지난 6년 동안 일은 잘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죠. 그는 저에게 그럼 일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분석이죠. 그는 지난 6년 동안 저의 판단 착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그것을 바로잡는 것에 앞으로 6년을 투자할 수 있을지 물었고 저는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빈털터리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변화하고 싶은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할 수업은 듣지 않고 배울 기술이 있는데 배우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하려 노력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데 탐구를 안 한다면 누구를 탓할 겁니까? 여러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조건으로 확언이 효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돈이 없다면 가장 좋은 확언은 나는 가난합니다 입니다.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보세요. 이것이 삶의 변화라고 하죠. 아니면 이건 어때요?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가난하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대학을 다녔고 빈털터리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해했나요? 여러분이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진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요. 행동하지 않는 확언은 망상의 시작이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변화란 6일 동안의 확언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일과 행동이 만드는 겁니다. 왜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할까요? 일을 해야 도시를 건설하고 병을 이기고 사무실을 만들고 경력을 쌓게 하고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일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도 일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일, 즉 행동을 하십시오. 아이디어와 믿음을 현실화하십시오. 행동에 투자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과 활동에 투자한 지혜와 믿음은 도시와 직업, 부를 만들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멋지고 놀라운 것을 만듭니다. 일을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철학과 영감에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대한 태도로부터 오는 모든 믿음, 용기, 헌신을 강화하십시오. 철학과 태도라는 이 두 가지 자질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온 힘을 쏟는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기적은 없습니다. 지혜와 태도만으로는 기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장의 기적을 이루는 유일한 것은 정직함과 지혜와 태도를 행동으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행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해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두 번째, 최선을 다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순 없습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더 건강하고 부유해지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 중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쉽지만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적의 일꾼에게 문제를 준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문제 없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저는 소수의 이런 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건네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까요? 필요한 만큼 많이 읽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일찍 일어날까요? 가능한 빨리 일어납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축적된 실패입니다. 6년 후에도 여러분은 성공을 축하하는 대신에 아직도 빈털터리 신세에 대한 변명만 구구절절 늘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말하는 이들은 실패자입니다. 달라지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최고의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온 힘을 다하여 행하라. 온 힘과 능력을 다하라. 이 얼마나 좋은 철학입니까? 이런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향후 6년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동과 활동, 기적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이 결정합니다. 경제와 은행, 돈, 회사와 학교, 이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철학과 태도, 그리고 행동을 취하는 능력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싫어요? 바뀌세요. 뭔가 안 맞아요? 바뀌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바뀌세요. 삶이 부족해요? 그럼 자신을 바꾸세요. 저는 당신이 바뀌길 권합니다. 왜냐면 당신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을 바꾸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하세요. 우리 인생의 큰 도전은 현재 가진 것보다 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당신은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현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만 가지고 살겠죠. 인생은 참 이상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빼서 모두에게 일정하게 나눠준다 해도 그 돈들은 다시 부자들이 가지게 될 거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므로 성공은 끌어당겨 오는 것이지 쫓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항상 머물기를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므로 성공을 쫓지 말고 자신의 성장에 몰두하세요. 왜냐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두 배의 돈을 버는 게요. 그 둘 다 같은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동네를 살며 회사도 같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데도 한 명은 100만 원을 벌고 다른 한 명은 200만 원을 벌어요. 무엇이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한 사람은 두 배 혹은 세 배를 더 버는 걸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위치가 달라졌을까요? 그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가치입니다. 개인이 가진 각기 다른 가치가 다른 결과를 부릅니다. 시간은 더 가질 수 없지만 더 큰 가치는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경제 법칙 모두의 급여는 가치에 의해 정해집니다. 당신의 가치를 남에게 전달하는 것, 그렇게 임금은 정해집니다. 그러면 당신이 3배 더 가치를 늘릴 수 있을까요? 3배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간을 일하고서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저의 멘토 쇼프 씨는 위대한 힌트를 줬어요. 당신이 남은 인생을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너를 발전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배워라. 직업보다 성장에 집중해라. 성장에 투자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매주, 매달 자신을 점검하라. 혹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는지 이 생각 방식이 인생을 바꿨어요. 인생이 쉬었으면 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잘했으면 이것을 생각하세요. 인생에 더 적은 문제를 바라지 말고 문제를 풀 기술을 연마하세요. 더 적은 어려움을 바라지 말고 어려움을 헤쳐갈 더 큰 지혜를 바라세요. 그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만약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두 사람에게 일어나도 한 명은 부자가 되고 한 명은 여전히 가난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지입니다. 그게 모든 걸 바꿉니다. 태풍이 부는 아침 두 판매원이 일어났어요. 한 명이 일어나 태풍을 보더니 태풍이 심하게 부네.
이런 날씨는 아무것도 못 팔아. 그렇게 말하곤 집에서 쉬었죠. 같은 아침 두 번째 사람은 같은 태풍을 보고서는 태풍이 심하게 부네. 이런 날씨에는 대박 날 거야. 다들 집에서 쉴 테니까. 특히 내 경쟁자들은 더 쉬겠지? 보세요. 인생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려운 상황보다 행동이 다름을 만들어요. 내일 당장부터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요.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항상 같을 겁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화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죠. 인생,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게 바뀝니다. 가난한 생각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저의 멘토는 마인드를 농사에 비유했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하는 생각들이 땅에 영양소가 되고 생각 농사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금전적 수확물을 만들어낸다고요. 성경에도 나온다더군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매일 당신의 생각 농장 문 앞을 지키세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밭에 어떤 생각이라는 영양소를 줄지 생각하세요. 남의 부정적인 생각은 막아야 해요. 수확물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니까요. 어디 도시의 학생이 질문을 하더군요. 좋은 인생은 어떻게 만드나요? 전 대답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하단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생각은 버려라.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선택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실 것인지요. 모든 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제 멘토는 말하길 가난의 문제는 아이디어의 결핍이라고 했죠. 제가 가난한 이유는 돈을 벌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찾으라 했죠. 그리고 그는 아이디어를 찾게 되면 일기에 기록해 두라고 했어요.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요. 공책에 써놓고 다른 필요한 일을 하세요. 이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는 점점 자라나 당신의 통장 잔고로 변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입는 옷, 성격,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날 겁니다. 현명하게 목표를 구하세요. 현명한 목표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 무엇을 언제 어떤 색이고, 그리고 얼마를 원하는지 말해요. 원하는 것을 세밀하게 정하고 정확하게 묘사하세요. 정확한 목표들은 자석과 같아서 당신을 끌어당길 거예요. 정확할수록 더 끌어당겨집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반드시 가질 수 있다고 아이같이 철썩 믿어버리세요. 다시 설명하자면 어른처럼 설계하고 아이처럼 믿으세요. 이렇게 목표에 다가가면 부와 행복을 동시에 거머쥘 겁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행동하세요. 마지막 힌트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을요. 세상은 행동하는 자에게 더 크게 베풉니다. 벤자민 백작은 말했죠. 인간의 의지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5년 후, 10년 후 당신은 바라던 옷을 입고 바라던 차를 끌며 원하던 곳에 살면서 원하던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누가 바꿀 수 있냐고요? 바로 당신이요.